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예상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한덕 매니저가 오늘 꼽아온 체크 포인트는요. 키레진 엔비디아. 네, 반도체 쪽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시장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네.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키를 엔비디아가 아마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네. 엔비디아가 왜 키를 쥐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CPI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7.3%까지 보고 있었는데 7.5%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높은 CPI가 나왔어도 시장은 이 CPI가 지금 고점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플러스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월달에 첫 금리 인상이 50베이스 포인트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 CPI까지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플러스가 됐었는데요. 간밤에 이제 블라드 총재가 7월 1일까지 금리를 이 100베이스 포인트 4번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거고요. 지금 7월까지 연준회의는 3번밖에 없기 때문에 3월 달에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어제 그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요. 3월 달에 50베이스 포인트 인상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가 나왔으면 급락이 나왔어야 합니다만은 어제 미증시 빠진 거 보면은 나스닥이 빠졌다 하더라도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조정 정도로밖에는 안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에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이 빅테크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이런 것들 보시면 차트가 반등 들어가는 와중에 살짝 조정이 나온 것이지 급락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긴축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또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주 16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 쪽에다 실적이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곧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메타 플랫폼에서 그래픽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서 실적이 되게 좋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망이 매출액이 74억만 달러, 그다음에 지금 지난 분기 이제 주당 1.2달러 순이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16일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 전망보다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도 급등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엔비디아가 왜 실적이 잘 나왔냐? 바로 메타버스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부터 메타버스까지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일단 긴축이라는 부분은 소화를 했습니다만 시장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금리 인상 분보다도 실적이 잘 나온다면 성장률이 좋다한다면은 결국 성장률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금까지 뭐 아마존, 뭐 애플, 테슬라 다 보여줬어요. 엔비디아까지 보여준다면 다음 주에 상승폭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를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서 키를 쥐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나스닥이 좀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 애플의 실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잘 나오다가 갑자기 뭐 메타가 꼬꾸라지면서 그렇죠.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를 또 뒤엎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그 외에 국내 증시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네. 자, 에어부산 보시면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리오프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부산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전원회의에서 심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오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은 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 안에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뭐 웬만한 전문가들이 이 관계자들이 조건부 승인 날 거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와 함께 에어부산은 급등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항공주에서도 에어부산을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제 게임주를 리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저녁에서도 이 위메이드 또 컴투스홀딩스, 네오이즈홀딩스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오이즈홀딩스도 지금 반등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컴투스홀딩스도 오늘 크게 반등이 들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컴투스홀딩스가 실적이 좋게 나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위메이드는 아직까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P2E 쪽을 대표하는 게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네오이즈홀딩스인데, 컴투스홀딩스가 지금 끌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컴투스홀딩스도 CTX 발행을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지금 세계 거래소에 상장 계획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네오핀이 지금 이제 발행이 돼서요,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될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P2E는 갈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많은 게임사들이 위메이드의 실적 갖고 아니면 위메이드의 배신감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P2E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 9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실적주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성장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성장주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다음 주를 위해서 이 종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는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제가 참 지난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고점에 비트코인 따라 살까 하다가 안 샀던 거. 다행이네요. 너무 잘했다, 정연아. 이렇게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됐나요?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올라갈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일단은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좀 내놨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성장주를 견인하고 있고 성장 섹터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웰스파고 투자은행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지금 대규모 수용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초기 인터넷 시장과 유사하다. 우리 1998년도부터 인터넷 시작되면서 닷컴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 미국의 웰스파고 투자은행이요, 비트코인이 지금 대규모 수용에 진입하면서 초기 인터넷 시장 커지던 시기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웰스파고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다는 것은 좀 믿을 만한 이야기인데, 지금 초기 수용 시기를 지나서 대규모 수용 시기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이유가 뭐냐면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명확해지고 있다 보니까는 기관들의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 자산이 시장 참여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기관들의 3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의 시장에 유입되면서 더욱더 어떤 상승에 대한 것을 좀 부채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영국의 가상화폐 투자 기업인 코인시어스에 의하면은 1월 3주째까지는 이런 기관들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1월 말주부터 현재까지 3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실제로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제 3월달에 미국에서 또 이런 제도권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체 불가능 토큰 현재 지금 이제 내용들 좀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상장사들이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약 13조 원 된다고 그래요.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어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이 기관들이 어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바닥은 더 좀 확고하게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성장성, 미래 무궁무진하게 또 활용될 수 그렇죠.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상화폐의 재기에 한번 관련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일지 아니면 또 다른 옆길로 새게 될지 네. 공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네, 대표적인 개별주인데 비덴트입니다. 아, 비덴트. 네.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로서 네.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빗썸 코리아 지분 10% 갖고 있고 빗썸 홀딩스 지분 34% 갖고 있으면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방송 장비 기업이었는데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규제 도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4개밖에 안 남았고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 업체 경쟁하고 있거든요. 업비트하고 바로 빗썸입니다. 근데 그 빗썸의 지금 단일 최대 주주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 거래소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지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파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성장성을 좀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지금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등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은 지금 빗썸이 LG CNS와 협력해서 이제 NFT 거래소를 개발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또 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1등 사업자인데 업비트한테 많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업비트가 지금은 훨씬 많은 파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바뀌는 부분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NFT 이쪽인데 그쪽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되겠죠.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였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거래소 지분 가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비덴트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헌덕이 덕분의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이번엔 또 다른 성장주라고 합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앞서 가상화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요즘 사고 소식이 되게 많이 들려오잖아요. 네, 좀 그러네요, 진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멈춰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좀 수혜를 좀 볼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공장이 이제 생산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이 키옥시아의 합작에 있는 합작 일본 공장 두 곳이 재료 오염으로 낸드 생산에 차질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낸드 플래시에서 4등이고요. 그다음에 키옥시아가 2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낸드 플래시 키옥시아 2등, 웨스턴 디지털 3위인데 이 두 개의 공장이 일본에 있는 공장에 지금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발생해서 생산 차질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은 계속 생산할 것이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팔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낸드 플래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점유율 34% 1등이고요. 하이닉스가 13% 3등입니다. 그래서 그 반사율 그대로 갖고 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고점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D에는 영향이 없는데 신제품 3D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시 생산되려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그 완성 반도체가 되기까지는 3개월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이 수혜를 가져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낸드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낸드 쪽에서 낸드 장비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오염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 차질로 인해 좀 차질을 빚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가 이 소식 때문에 갑자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네. 3% 오름세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가 아닌 이 3D 플래시 생산 라인 영향으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PSK네요. 네. 일단 이제 그 PR 스트립 장비인데 PR 스트립 장비 쪽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고성능 장비 쪽에서는 이 PSK가 또 이제 전 세계 1등 시장 점유율까지 좀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좀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고성능 장비 쪽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요 1등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램 리서치와 좀 경쟁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면 급등하고 실적이 못 나오면 급락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4천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왔을 때 PER로 치면 7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최소한 10배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한 40~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 원래 PS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거의 주 고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정체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화권하고 미국, 대만 쪽에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세계 시장의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중화권, 미국, 대만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지금 파운드리 오늘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또 신규 수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도 좋지만은 금년도 영업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스트립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한 2주 정도를 바닥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자리도 사실 이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퍼가 7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가도 주가가 절대 높은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5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거의 이전 고점 부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가격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 게임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컴퓨터 솔리스도 올라오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또 추가된 내용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 쪽을 봐야 되는가. 아직까지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자 다음 주 시장이 올라온다면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